네, 안녕하세요. 나무야 놀자 유홍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힘든 작업이 되겠지만 이 대작 홍송 소나무를 한번 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나무를 제가 입수할 당시만 해도요, 나무가 거의 정말 죽어가는 상태의 아주 약한 나무였어요.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무가 첫 번째, 분갈이가 안 돼가지고 용토가 뭐 불량이라든지 물 빠짐이 안 좋아가지고 전에 소장했던 분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 용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제가 그거를 두 번째 봤을 때는요, 흙을 파봤어요. 처음에 제가 입수했을 당시. 근데 흙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용토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물을 줘보니까 물 빠짐도 좋았고, 그렇다는 경우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전에 소장했던 분이 환경이나 물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무가 세력이 안 좋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입수하고 나서요, 환경 좋은 곳에서 물 주고 거름 주면서 해가지고 지금 세력을 이만큼까지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차로 제가 개작을 할 만큼 나무가 건강해졌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요, 나무가 어떻게 건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요, 잎 상태를 보시면 돼요. 잎이 광합성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잎이 푸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눈이에요. 내년에 만들어야 될 눈의 크기를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눈의 크기가 클 뿐도 아니라 벌써 세력이 좋은 곳들은 보면 눈이 5개씩 달려있어요. 새 순이. 약했으면 하나도 있기 힘든데 5개가 달렸다는 거는 그만큼 혼자 먹어도 충분한데 5명까지 먹어 살만 하니까 벌써 순을 내밀은 거잖아요. 이런 상태를 봐서 지금 현재는 작업에 적기예요. 왜냐하면 한겨울에 해도 작업이 되는데 한겨울에는 물을 내리고 이러한 가감은 큰 골격을 작업할 때는요, 물이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좀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내리지 않는 상태고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잎뽑기의 적기예요. 지금 단풍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이때가 잎뽑기 시작철인데요. 지금 잎뽑기 하시면서 눈정리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보시면 세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안쪽에서도 부정화가 나왔는데요. 불필요한 눈을 지금 제거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단엽을 했기 때문에 뭐 눈이 예를 들어서 5개, 3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봐서요, 가장 강한 눈 1개만 남기고 나머지 눈정리까지 할 거예요. 그래버리면 나무가 올해 어떻게 됐어요? 12월까지는 나무가 크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뭐 철사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도 나무가 세력이 아주 유지되면서 내년에는 바로 단엽만 해버리면 훨씬 더 좋은 수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인데요. 예. 정원수도 지금 잎뽑기를 합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정원수 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 있는 분들이 많이 적거든요. 네. 그리고 정원수는 우리 분재와 다르게 일단은 나무가 크고 많다 보니까 잎뽑기 하는 것도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최적기입니까? 적깁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좋아요. 자, 그럼 개작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해야겠어요? 잎뽑기부터 해야겠죠? 자, 잎뽑기 영상 보시죠. 자, 잎뽑기를 보시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런 묵은 순들을 이런 식으로 따내요. 따내는데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따나? 따다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오래 나온 잎들은 옹기종기 이런 식으로 뺑 돌려 모여있는 부분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면요, 이 눈을 보세요. 벌써 눈 하나 만들었죠. 하나, 2개, 3개, 4개예요. 벌써 이 눈이. 이런 약한 순들은 벌써 보세요. 가장 강한 순을 남기고 약한 눈들은 이런 식으로 제끼면 돼요. 손으로 뒤로. 이게 바로 눈 정리예요. 네. 즉 한 곳에 눈이 4개가 있었는데 3개를 제끼고 하나가 남겼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혼자 독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봄에 얘가 나오는 속도가 빨라요. 그럼 나가 쭉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올 중순경에 단엽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겠어요? 바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훨씬 잘 나오죠. 네. 잘 먹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 하면서 부정화, 작년 눈이란다. 불필요한 눈은 제거하고, 그리고 올해 단엽했던 데요.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삭정리를 제거해 주시면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2개씩 남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삭정해도 잘라주시고. 티가 나요. 벌써 이 건강한 순들은 벌써 눈이 도톰해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눈이 벌써 도톰하잖아요. 본이 따내고 옹기종기 이런 거 제끼면서. 지금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단풍이들은 이 시기에 눈정리까지 입볶이까지 동시에 해버리니까 나무는 당연히 훨씬 건강해지겠죠. 남아있는 눈들은 불필요한 순들을 제거해주니까 자기가 먹을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물을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물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소나무도. 12월 달까지는요, 하루에 한 번씩 물 꾸준하게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소나무는 물 2번씩 주고 있어요. 해송은 3번씩 주고 있고요. 하루에요? 예. 그게 좀 배양의 비법인데요. 뭐,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줄 수도 없고. 여기는 워낙 통풍이랑 바람도 잘 불고 햇빛이 좋다 보니까,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주시면 돼요. 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근데 배수가 되는 상태라면요, 물을 많이 주는 거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을 보세요. 이 가지는 벌써 한 곳에서 벌써 눈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만들었어요. 건강하다는 거죠. 이것도 5개를 만드는 거다 못해 벌써 이 안쪽에서 보세요. 이런 부정화까지 벌써 나오게 보이죠? 새로운 눈들. 여기서도 보세요. 눈들이 벌써. 우리가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요. 적성은 오래되면 안에서 순이 안 튼다고 생각해요. 해성은 트는데 그것도 다 잘못된 상식이에요. 나무만 건강하다 보면요, 안쪽에서 아무리 늙은 순이라도 무조건 튀어나와요. 저도 정원실에서 그거 봤습니다. 예, 보셨죠? 이런 거 눈 5개인 경우에는요, 조금 이 부분은 워낙 건강하잖아요. 이 부분은 입볶이를 다른 데보다는요, 좀 더 많이 해줘요. 왜? 세력이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리고 원래 정석으로는요, 이런 강한 순에서는요, 원래 약한 순을 남겨놔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나무가 완성목이 아니라 아직 나무를 배양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요, 가장 강한 순을 남겨놔야 돼요. 보시면 가장 강한 순, 가운데 순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잎뽑기를 하면서요, 잎뽑기가 다 했으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가지치기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보면요, 평생을 소나무를 가지를 안 치는 분도 계셔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 분재를 무게로 아름다움을 측정하나요? 장가지 개수로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가상으로 내가 철사거리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봐요. 보면서 불필요한 가지들 있죠. 그런 가지들은 지금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괜히 손이 2번 가잖아요. 철사도 또 걸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저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손으로 안 해봐도 눈에 보여서 이게 하는데요. 결국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눈에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보면 불필요한 눈들이 많죠. 이게 이만큼 지금 건강해졌다는 그거예요. 확실히 보세요. 이파리 많은 부분은 눈을 5개 만들었는데 약한 부분은 어때요? 눈을 하나밖에 못 만들었죠. 근데 지 혼자 자기가 하나밖에 먹고 나니까 벌써 보세요. 눈 크기를 보세요. 아까는 뺏어 먹으니까 눈이 작은데 얘는 보세요. 벌써 입이 열고도 이렇게 크죠. 이렇게 세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냥. 어릴 때 저도 세력이 안 좋아가지고 키가 안 컸어요. 세력이 안 좋아요? 제 아버지가 저의 세력을 많이 죽였나 봐요. 걸음을 많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걸음도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무 키우다 보니까 나무한테만 걸음 주고 저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어디에요? 나무한테는 농약도 주는데 저한테는 말 안 들어도 농약을 안 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거죠. 쉽죠?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작업을 사람들이 언제 재미없다 하는데, 이게 내 자식이면요, 내 자식이 말썽 피워도 이게 웃으면서 넘기잖아요. 힘들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부모님 똑같아요. 내 나무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 나무가 예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났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이런 식으로 키우다 보면 나무가 해마다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훗날 나무가 나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 나무를 교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나무 앞에서 사진 찍고, 야 이거 봐봐 너무 예쁘지 않냐, 와 하고 그럴 때 이 나무를 키우면서 보람이 엄청나게 크죠. 결국에 이 또 분재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예술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술품들은 다 생물이 아니잖아요. 유일한 생물은 바로 이 분재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재밌고 고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잎뽑기를 했으면요, 우리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그냥 쉽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상에 철사를 걸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불필요한 거를 잘라주시면 돼요. 딱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바로 이 가지예요. 이 부분 어때요? 가지가 뒤로 역행을 했잖아요. 예, 역행을 했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가지인데, 안쪽에 있는 가지는 짧아야 돼요. 얘는 안쪽에 있다 보니까 다른 가지에 치여가지고 햇빛을 보려고 이런 식으로 길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가지는 이런 식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예, 잘라주다 보면 이제 이 가지를 있죠. 내년에 단엽을 해버리면 방금 잘라지는 가지 역할까지도 해요. 그 공간을 메꾸죠. 굳이 그러니까 가지를 굳이 계속해서 채워갈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우리가 정예 부대만요, 그 공간을 채워주면 그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가 돼요. 자, 잎뽑기를 마쳤으니까 이제 철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1.5배 정도로 해가지고, 항상 안쪽에서부터 감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안쪽에서부터 감아 들어가요. 경운기 감듯이. 이거 감았으면 반대 거 잡고, 가장 가까운 가지부터 감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보세요. 굵은 가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끝에 있는 이런 분기점까지 가시다 보면, 여기서 끝에 있는 데까지 감고 밑에서 위로 굵어서 잘라낸다고 말했죠. 자, 보시면 이제 철사를 제가 다 걸었고요. 철사를 걸 때는 이걸 보시면요, 이 철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가운데에 되는 지심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요, 부채깔 형식으로 일단은 나무를 펼쳐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서로 겹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겹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겹치면 서로 싸우고 한쪽이 도태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 맞게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있죠. 이 지심을 먼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곡을 좌우곡 주면서 유연하게, 그리고 살짝 밑으로 처지게. 왜? 녹아서 느낌이 나려면 살짝 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이 쌓이고 나면 중력의 힘을 이기면 안 돼요.
중력의 힘을 이기려고 하면 아직도 그거는 혈기왕성한 젊은이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중력의 힘을 해서 된 것처럼 일단은 이런 식으로 살짝 누여줘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본이 되는 이 소나무 있죠. 네. 이거를 먼저 곡을 쳐요. 예. 그리고 나서 이 곡의 흐름대로 있죠. 네. 나머지도 그 곡 흐름에 따라 비슷한 느낌으로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흐름을 준 게 기본 할아버지예요. 네. 할아버지가 살았던 방식대로 아버지가 그거를 그대로 이어가고 그래도 자식이 이어가져야지 그 삶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알려줬잖아요. 그 환경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럼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되는 여기 할아버지 가지에서 나온 이 아버지 있죠. 아버지 가지도 비슷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런 식 포인트로 철사를 교정을 해가면 돼요. 보시면 그리고 나서 아버지 가지를 빈 공간에 빠짐없이 이런 식으로 선단을 이루면서 채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가지 그리고 나서 안쪽에 속가지는 그 빈 공간을 찾아서 하다 보면 여백 없이 빡빡한 느낌이 되겠죠. 서로 가지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내리려고 하면 철사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굵은 철사를 여기다가. 굳이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걸다 보면요. 나무가 로봇캅이 돼요. 로봇캅. 철사만 감아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낚시거리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구리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 알루미늄에 비해서 강성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게 얘가 이제 산화되면서 이러한 철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오늘 제가 이런 알루미늄 철사, 검은 철사로 잡았잖아요. 내후년에는 이거 전부 다 지금 동선으로 작업할 거예요. 구리로. 이번에 이제 좀 나무가 기본 골격을 잡아야 되는 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루미늄 대신에 이걸 냈고요. 알루미늄 해도 되는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알루미늄을 하게 되면. 해도 되는데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제 옷을 보시면 아시겠죠? 옷이 바뀌었죠? 제가 이 작업을 마치느라고 밤을 새고요.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옷만 갈아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업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기존에 가지들이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속가지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축소를 할까?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낙지요. 낙지가 한 이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상부도 수신부도 마찬가지였어. 수신부가 가장 그래도 제가 작업하면 난이도가 있었는데 너무 가지도 멀어져 가지고요. 전체적인 나무에 가지고 있는 이 균형이 포개서 모든 수신부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철사를 구부려 가지고요. 많이 구부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굵은 가지들을 우리가 안 움직이처럼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굵은 가지를요 뭐 심을 대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라피아를 감거나 고무를 대가지고 그러한 작업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전 기법을 둬가지고요 낚시거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동선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가지를 보면 다 찌그러 눌렀어요. 보시면 이런 것들도 다 붙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보시면 약간 단점들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가지를 붙여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했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만큼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옆면이고요. 예. 균형이 다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기본적으로 나무는 뒷폭이 커야 된다고. 앞폭보다는. 어때요? 뒷폭이 이렇게 앞폭보다는 1.5배 정도 크니까 어때요? 나무가 안정감이 있고 균형미 있죠. 그리고 뒷폭이 커야지 나무가 가장 중요한 이 대목감이 표현이 돼요. 나무가 아주 커 보여요. 돌려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뒷폭이 커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 앞폭보다는 뒷폭이 훨씬 크고. 그리고 옆면.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다 섰었어요. 그러한 가지들을 제가 대목감을 표현하려고. 그리고 문인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지를 절대 펼치면 안 돼요. 가지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요. 그냥 중력의 힘을 못 이겨가지고. 나무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인풍들은 다 가늘잖아요. 그러한 가늘 나무가 과연 중력의 힘을 거슬리고 막 올라갈까요? 그렇진 않죠. 문인목이라는 거는 가늘지만 그 세월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의 힘에 못 이겨가지고 모든 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몸쪽에 기울이면서 떨어지는 그 느낌으로 표현이 돼야지 문인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모든 가지들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최대한 몸통에 붙여가지고 떨어지는 그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수관폭이 이만했던 나무를 이만큼 줄일 수가 있었어요. 절대 문인목에서 가지를 펼쳐버리면요, 모양목 느낌이 나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문인목들은 굵기가 작기 때문에, 가늘기 때문에 펼치는 순간에 목대는 가늘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미가 안 맞아요. 그리고 다시 정면. 그리고 이 나무의 가장 큰 매력적인 거는요, 포인트는 바로 여기 보시면 홍송이에요. 아주 빨간 나무죠.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인 오래된 고피 속에서 이러한 이원화되는 이런 느낌 있죠. 이러한 고색의 수피와 이런 자연스러운 맨들맨들한 홍송의 피, 그리고 여기에 자연사리, 그리고 안정감 있는 이러한 근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목대가 이런 식으로 회관을 돌았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무라는 걸 보시면요, 안반에서 큰 나무 중에서 최소 200년이 넘어야지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회관이 돌았다, 내지 돌았다 하거든요. 나무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크지는 못하고 굵어지지는 못하고 나무가 쉽게 말하면 미친 거죠. 돌아버린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이런 회관이 돈 나무가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즉 분재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희소성. 우리가 아무리 예쁜 것도요,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다고 보면요, 그걸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왜?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의,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이 누구예요? 바로 처음 본 여자 아니에요. 아무리 내 와이프가 김태희처럼 예뻐도 처음 본 여자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분재도. 내가 키우고 있는 나무가 아무리 예쁜 나무가 많아도 약간 희소한 아름다운 나무를 본다면 우리가 거기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양목 다 획이라는 제형적인 나무만 보면 어때요? 1년 안에 그 나무가 지겨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재를 오래 하신 분들은 획일화된 나무보다는 뭔가 나만의 색깔이 있고 개성이 있는 나무. 그렇다고 너무 개성이 강해버리면 안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개성이 강해버리면 호불호가 정확히 갈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면서 호불호가 없는 나무.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한 나무를 선택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앞으로 이 나무가 이제 올 겨울에 제가 분갈이를 통해 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전시회를 하는데요, 거기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 일정이랑 장소는 제가 추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나무야 놀자 유홍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